태백하면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자연을 떠올리실 텐데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태백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석탄 광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태백은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석탄이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 석탄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태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곳에 전시되는 굉장히 많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석탄의 모든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 석탄박물관인데 네. 태백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태백산이잖아요. 네. 태백산 자락에 태백을 대표하는 석탄 산업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아, 태백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곳은 지질관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석이라든가 우리 생활상에서 꼭 필요한 광물들이 사실은 다 돌이에요. 그렇죠? 네. 그 돌 중에서 가장 예쁜 것들은 보석이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걸 광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석탄은 광물엔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 생활에 유용하기 때문에 준광물로 놨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하찮은 돌부터 또는 의미 있게 쓰이는 광물이나 보석까지 쭉 전시한 그런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지하 1층에서 3층에 걸쳐 총 7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탄도 다 같은 석탄이 아니다. 석탄은 종류에 따라 탄소 함유량, 발열 정도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석탄의 생성 과정부터 차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 이 전시실은 또 어떤 전시관인가요? 이 전시실은 사실은 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석탄이 뭐였는지, 그리고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시면 일단 석탄이 뭐였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에 틈틈이 잘 보세요. 네.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네. 문양이 보여요. 문양이 네. 보이죠. 특히 요거 어떤 문양 같아요? 우리들이 많이 흔히 보는 거. 오. 고사리 같죠? 네. 식물 예, 같은. 네. 그렇죠. 네. 이 석탄은 아주 옛날의 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눌려서 탄소 성분이 많이 극대화된 거. 그것을 석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석탄의 전신은 바로 나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석탄을 캐는 와중에 나는 나무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석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 화석도 볼 수 있군요. 예. 아, 이곳 전시실은 그러면 석탄의 원리를 좀 알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석탄을 막 채굴하던 초기에는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 안반에 물을 끼얹고 이때 발생하는 균열을 이용해 채굴했다는데요. 정과 망치에서 다시 기계를 이용한 채굴까지 전시 내용과 영상을 통해 채굴의 역사와 현장을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3전시실에 왔는데요. 약간 궁금한 모형이 보여요. 야, 이게 뭐지? 어떤 모형이에요, 선생님? 광부들의 목적은 뭘까요? 광부들은 석탄을 캐는 사람이 광부죠. 네. 광부들의 목적은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석탄을 캐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 곳이에요. 광부들이 일단 석탄을 캐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은 수직으로, 보통 수직으로 된 갱, 이래서 수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갱을 거쳐서 내려가고 네. 그리고 다시 수갱으로 쭉 1km, 뭐 1300m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석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갱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수평으로 쭉 석탄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평으로 된 갱을 수평갱,
그러니까 수갱과 수평갱이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석탄이 있는 이 맥, 층들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비스듬한 갱, 사갱. 그래서 사실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 광부들이 가야 하는 갱도 그런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갱, 수평갱, 기울어진 사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장, 갱의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막장에 바로 뭐가 있어요? 석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장까지 가는 과정을 갱을 통해서 가는 거고 거기서 캐낸 석탄들을 다시 갱을 통해서 밖으로 뽑아내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전시물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에너지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겨울을 책임졌던 든든한 연료로서의 석탄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연탄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연탄 제조기였던 윤전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한 장씩 찍어냈던 단탄 윤전기에서 세 장씩 찍어내는 윤전기까지 석탄 산업의 발전상도 엿볼 수 있네요. 제가 아는 연탄이랑은 좀 다른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연탄의 역사인가요? 연탄을 네. 사실은 다른 말로 불리는 네. 게 있는데 19공탄이라든가 9공탄 이렇게 많이 불리기도 했어요. 9공탄이 뭐냐면 9구자에 구멍궁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9공탄이 보이거든요. 저 구멍 개수가 몇 개냐면 9개예요. 네. 또 십자형으로 돼 있죠. 요렇게 9개가 십자형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요런 탄들의 이름을 구공탄 또는 십자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일제 때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 때 만들어진 탄은 요런 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린 탄은 연탄이 아니고 구공탄, 십자탄 이렇게 불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 연탄이 국민의 연료가 된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이 여기저기서 썼을 때 그때 뚫었던 구멍의 개수가 처음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지만 정부에서 딱 규격으로 19개를 뚫어라 라고 해서 정해진 게 19공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9공탄, 십자탄, 19공탄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 네. 요 규격을 정하는 의미는 사실은 A 공장에서 20개의 구멍을 뚫고 B 공장에서 19개의 구멍을 뚫었다면 요거의 차이는 구멍이 많으면 불이 빨리 붙고 화력이 세지만 빨리 타버려요. 시간이 연소 시간이 짧고 네. 구멍이 적다라는 얘기는 화력은 좀 약하지만 은은하게? 연소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A를 썼다 B를 썼다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느 때는 8시간을 가는데 어느 시간은 5시간을 가니까 불편하잖아요. 생활에. 그래서 정부에서 딱 19개 구멍을 뚫어라 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게 규격화된 연탄이 19공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탄하면 19공탄을 떠올리고요. 네. 지금은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멍 개수가 좀 다양합니다. 21서부터 23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의 석탄층은 고생대부터 중생대에 이르는 지층에 고르게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석탄층은 지하 깊숙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석탄 분포도 일정하지 않아서 채굴이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광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구호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석탄 박물 특수 구호대라고 의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 광산의 119, 광산촌의 119라고 떠오르시면 돼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광산하면 사실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땅속 깊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종류가 다양하긴 해요.
폭파 사고도 있겠고, 뭐 북락 사고도 있겠고, 물이 터지는 물탄 사고도 있고 다양한데 그 모든 사고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119한테 구조를 청하고 외부에 구조를 청하면 이미 그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시거나 사태는 종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광업소에서는 일부 이렇게 구호대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하고 크고 작은 사고에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구호 활동을 하는 구호대입니다. 어떤 산업의 발전이든 그늘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 지하 갱도에서 이루어진 채굴 작업도 고됐지만 갱도를 가득 채웠을 탄가루의 위험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광산 근로자를 위한 여러 보상 제도가 있지만 진폐증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죠. 박물관은 석탄 산업이 가져온 명암과 아픔까지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데요. 와보니까 문서들이 싹 보여요. 그리고서 뭔가 독특한 뭔가가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뭘 것 같아요? 모형 같기도 하고. 우리 네. 몸속에 들어있는 폐예요. 실제 폐. 폐요? 예. 우리 오. 탄가루가 우리 폐에 들어가서 걸리는 병을 네. 진폐증이라고 하잖아요. 진폐증 환자분이 네. 돌아가시면서 내 폐를 보여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폐이고요. 네. 이 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뭇거뭇한 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탄가루예요. 오. 탄가루가 시커매갖고 우리가 보통 석탄 이러면 시커매갖고 굉장히 크고 거칠 것 같지만 네. 진폐증의 진짜가 먼지 진짜예요. 그처럼 탄가루는 굉장히 미세한데 이 미세한 애를 현미경으로 보면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대요. 그래서 이 갈고리 달려있는 탄가루가 어딘가에 박히면 쉽게 빠지질 않는다고 해요. 땅에 박혀도 아무리 물살이 세도 얘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 들어가서 박힌 이 탄가루는 절대로 무엇을 해도 기침을 아무리 크게 해도 어떤 자극을 줘도 어떤 약품으로도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린 진폐 환자는 사실은 그거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은 합병증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주변만 잘 정리해주는 그런 형태고 한 번 걸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그런데 겉에 외관은 멀쩡해서 사람들이 꾀병을 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폐를 보고 내가 꾀병인지 아닌지 한번 봐라 라는 의미로 여기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연탄을 수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선생님,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저희 그 석탄박물관에서 연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체험 공간이에요. 그럼 바로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연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탄의 반죽이 중요해요. 네. 이게 반죽이 너무 질면은 안 되고 너무 돼도 이게 압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죽을 하면서 제가 물을 부어 드릴게요. 네.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반죽이 너무 질면은 여기서 붙어가고 나오지를 않아요, 틀에서요. 또 너무 되면은 이게 다 부서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 약간 수제비 반죽하는 네, 예, 예, 느낌. 그런 거 식으로. 네. 거기에서 반죽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갖고 주먹이 쥐어진다면은 깨지지 않는 정도면은 이게 좀 다 잘 된 거거든요, 반죽이요. 저도 해볼게요. 네. 오. 네. 이 정도면 잘 예, 된 그 거죠? 정도면은 반죽이 잘 된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모형 틀이에요. 원형 틀. 원형 틀이거든요. 네. 네.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우와, 네모난 예, 네모난 연탄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선생님? 네. 오. 저는 그럼 네모로 만들래요. 예, 저는 이제 동그란 걸로 이거를 원형 틀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네. 네. 네모테. 자, 네모 틀을 먼저 넣어 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 틀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밑에 붙지를 않고 여기 같이 달라오거든요. 달려오거든요. 넣어줘요? 예, 같이 쏙 잘 들어갔어요. 깊숙이 넣어주셔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반죽한 석탄가루를 여기다 가득히 메워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한번 넣어보세요. 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나이 제한 네. 없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연탄참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재밌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세요. 아, 그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네. 다 같이 예. 나이 제한 나이 없이 제한이 모두 다 없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오, 어른들은 뭔가 향수, 추억이 생각날 것 같고 아이들은 이게 되게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이게 뭐냐고 해서 자꾸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네. 예, 부모님들은 이제 옛날에 나도 이런 걸 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 틀을 한번 올려갖고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 연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예. 들어가죠? 예. 그럴 때 이제 망치로 수평이 되게끔 두들겨 주는 거예요. 오, 어디를 이 두들길까요? 위에를 수평이 돼야지만은 연탄이 나올 때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언니. 자, 그 다음에 자 내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게 이제 네. 만드신 미니 연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를 때 이제 그리고 이걸 사장님, 저는 왜 이렇게 딸려도 올라가요? 빼주셔야 돼요. 어디? 위에 안 돼. 망칠 수 없어. 위에 또 빼주시고 네. 잘 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미니 연탄인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니 연탄